네가 뭔데 마케팅 공부에 대해서 떠드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명 넘는 직원분들과 사업을 하고 있고 이상한 마케팅 대표이면서 역행자라는 책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유지하고 있는 작가 자청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공부법을 한 5분 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진짜 10명 중에 한두 분은 책 잘 읽었다라고 말을 건네주곤 해요. 아무래도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악플도 많은데 요즘 악플러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청 이 사기꾼 같은데 마케팅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랑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5분 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아트라상이라는 사업으로 25살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때 했던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마케팅을 공부할 때 뭐가 이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물어보는 거는 투수한테 폼 한 번 배우고 120km 공을 던지려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을 잘 던지려면 근력 운동이랑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근성장의 과정을 거치듯이 수련이 필요하다. 제가 이 아트라상을 성공했고 저는 이사 마케팅으로 마케팅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죠. 저도 어쨌든 초보 시절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최대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블로그 마케팅을 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 응용이 되고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뇌의 근육을 강화를 해야겠죠. 추천받지 말고 그냥 가서 있는 대로 다 읽어보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서 괜찮으면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조금씩 이제 수련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을 저는 들었습니다. 자청으로 좀 유명해지고 잘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면은 서로 다 알아요. 서로 오프라인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또 만난 거야. 그런 것처럼 그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주말에 재미로 듣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요. 나는 주말에 이런 걸 들으러 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 자체가 뇌인식이 바뀌면서 마케팅이라는 게 만약에 썸네일에 떴어. 그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말에 나는 마케팅 수업을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들으러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뭐 다음 마케팅, 뭐 네이버 마케팅, GDN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라고 종종 물어봐요. 물론 이제 각 업종별로 효율적인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을 딱 들으면은 무슨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초기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거 한 번 해보는데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것도 계속 역행자 얘기가 나오는데 역행자에 나오듯이 인간이 새로운 무언가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끔 진화가 돼 있어요. 유전자 오작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 스폰서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한번 클릭을 해봐서 이것저것 세팅을 해서 결제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초보자니까 효율이 안 나오겠지만 한번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건 제가 했던 건 아니죠. 옛날에 잘 됐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를 봅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의지박약할 수밖에 없고 조금 보다 말고 실행도 안 하게 돼요. 왜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 비싸고 직접 누군가가 감시하기 때문에 좀 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의지력이 약하죠. 이것도 역행자에 나오는 건데 환경 설정을 하라고 했죠. 인간이 뭔가를 배우려는 의지보다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하는 게 훨씬 큰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평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금전적 피해,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유전자 오작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내가 강의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듣겠다를 엄마, 친구한테 50만 원을 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직원분한테 이날 나 촬영 못하면 100만 원 줄게 하고 100만 원 입금해놨어요. 제 촬영 못하면 100만 원을 잃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금전적으로 첫 번째 환경 설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사회적 평판에 굉장히 민감해요. 옛날에 시험이나 과제나 일이나 이런 거를 돈 때문에도 하지만 누구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스터디 같은 거를 모집을 해서 5명이서 하루에 2강씩 2주일 동안 보는 플랜을 짜서 매일매일 그거를 저 완강했습니다라고 올린다던가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것들이고 제가 지금 마케팅이 시급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 많이 볼 것 같아요. 지금 이상한 마케팅 채널에 많이 영상이 올라갔지만 봐도 잘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상을 듣기만 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제 블로그 중에 제가 옛날에 이의 전략을 했던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제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철학을 공부한 거를 개념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마케팅 공부를 한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봤어. 영상을 보면서 블로그에 필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렇게 하고 영상이 끝나죠. 그럼 이 필기한 것들을 완성된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기를 첫 번째 5권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럼 5권 읽어라 라고 필기를 한 거를 보충 설명해서 자청 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5권씩 읽어라 라고 말을 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장기 기억화가 되면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예요. 제가 성공한 시점이 이제 2010년, 2011년도였는데 내가 만약 그 나이로 들어간다면은 난 떼돈 벌 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 지금 너무 학습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책도 너무 적었고 스스로 공부를 했어야만 됐어.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근데 이 X들은 얘네 돈
벌려고 이거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안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팔이 잘렸어. 의사 니네 돈 안 벌게 해주려고 나 팔 그만 그대로 둘래 했는데 팔이 없어졌어. 거의 이 정도의 사고 수준인 거예요. 돈 버는 법 유튜브들이 있어. 그럼 강의를 결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나온 지식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서점에 가서 최대한 많은 마케팅에 대한 책들을 다 훑어봐라. 되게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세스 고딕 막 이런 책들은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봐도 되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것들, 블로그, 인스타 막 이런 거. 저는 세스 고딕 이런 책들을 더 좋아합니다. 전 철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직결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진 않기 때문에 책을 봐라.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가봐라. 세 번째는 마케팅 도구를 최대한 많이 실행을 해봐라. 온라인 강의도 좋다. 근데 온라인 강의는 의지력이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행자에 나오는 환경 설정을 해라. 환경 설정이 돈 걸기, 사람들을 모아서 스터디 같은 걸 해서 못했을 때 망신당하게끔 등신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하게 돼 있어, 인간이.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마케팅 관련된 거를 최대한 보고 그거를 하루에 2개 정도씩 블로그를 발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별거 없지만 5분이면 블로그에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써서 한번 정리한 거랑 그냥 듣고 흘리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철학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필기를 해서 생각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철학책도 읽을 수 있게 돼요. 초보자 수준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빨리 전달하느라고 유머 싹 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았죠? 이상 마케팅 자청 채널 이제 뭐 9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하시고 마케팅 공부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빠이빠이. 네, 이상한 마케팅 대표 자청입니다. 와, 27살인데 8개월 만에 매출을 3,500만원으로 만든 미용실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떼돈 벌고 계시네. 27살이면 거의 연습생 나이인데 원장님이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릴스나 이제 쇼츠 마케팅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토리를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19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해왔었고 가장 오래 쉬어본 게 2주거든요. ESTJ 특. 맞아요. ESTJ 특. 성실함 그 자체. 27살에 갑자기 막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8, 9년 동안 본질을 강화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창업을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공유 미용실 플랫폼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 밑에 있으면 오너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계속 옮겨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매장을 차리면 잘 돼서 옮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를 들으신 거는 뭐 언제예요? 7월 달에 들었어요.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됐어요?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좀 막힘이 없게 이런 멘트를 사용해서 써야겠다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시간 단축이 많이 됐고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 마케팅은 약간 타고나나? 맨날 미용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퇴근하고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 좀 이따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인스타도 근데 사실 한 3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스타에 3년이나 했어요. 근데 왜 실력이 이 모양이지? 옛날엔 진짜 막 하셨네. 그쵸. 내 머리로 이제 플리자처럼 이제 한 거죠. 그쵸. 글자 같은 것도 썸네일도 그렇고 15자 이하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컨텐츠를 보면 글자가 적어지셨잖아요. 네네. 마케팅의 기본은 진짜 15자 이내로 잘하면 10자, 5자, 진짜 잘하면 0자 이미지로만 이제 승부 볼 수 있게. 못하면 못할수록 글자가 길어지거든요. 네. 유튜브 1000명 이상 못 넘는 분들 썸네일 보면은 30개씩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공사 이런 거는 경쟁도 낮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노출됐다는 게 얘네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시공사 대표가 지은 전원주택 신축공사 전과정 1편 토목공사 무대공고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지금 토지주택공사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쵸? 2023 굳이 필요 없어. 박람회 굳이 필요 없어. 이걸 넣을 거면은 뒤에 그냥 박람회 사진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가능한 다 없애야 돼.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위에 공공기관 있는데 또 했죠. 채용 원칙은이라고 했는데 채용 담당자 피셜이라고 했어요. 중복되는 거 다 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했으면은 경쟁률 300대 1 채용 그런 채용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이제 하나를 봤을 때 디자인이 미용실은 결국에 미적이고 약간 좀 깔끔한 게 좋은데 약간 애매할 수 있어.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상업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냥 사람들이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익숙하면 평타라도 쳐요. 기본 인스타 문구 넣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카피라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를 줄이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굳이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누르게 돼 있어서 이걸 안 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은 그냥 본문 정도만 하고 화살표 밑으로 이러면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데 결국에 글쓰기 제가 자청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채널을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 상대방의 뇌를 편안하게 하는 게 관건이야,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쉬운 단어를 써야 되는 거고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고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맨 위에 문장도 처리해야 되지, 밑에 또 잠깐 뜨는 거 처리해야 되지, 밑에 또 문구가 있어. 다 줄여야 돼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염색 잘못하면은 얼굴 톤 다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도 이제 전문성을 좀 쓰면 좋죠. 저라면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했을 것 같아. 퍼스널 컬러를 검색해서 과학 뉴스 같은 거 보면 되게 전문성 있게 나와 있거든. 그런 걸 써서 인간이 결국 어떤 종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거를 이제 다 넣으면은 여기 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렇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반 미용실보다 훨씬 글을 잘 쓰죠. 왜냐하면 이상한 마케팅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쓰시는데 컨텐츠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아.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계신 거는 인스타그램. 만약에 10이 온다, 손님이 인스타에서 9? 직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가 거의 9. 아 진짜? 네, 나머지가 네이버지도? 플레이스. 네, 그 정도. 그럼 인스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네. 피드백 겸 여기 보시는 분들이 릴스나 쇼츠 이런 걸로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릴스 마케팅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실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지금 77만 회가 나온 거를 예시로 이걸 설명하고 콤보에어 릴스 계정을 한번 같이 볼 텐데 한번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로 뭘 노렸을까요? 간단히. 그건 당연한 거고. 릴스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레퍼런스예요. 험한 말로 하면은 베껴라 이런 거죠. 릴스나 틱톡은 100만 틱톡이나 릴스 하는 애들끼리 서로 따라하는 게 오히려 문화에 가까워요. 완전히 베끼면은 당연히 문제가 돼요. 참조로 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인생을 바꿔준 뭐 5권의 책이 대박이 났었잖아요. 옛날에 22살인 내 인생을 바꿔준 인생 책 3권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거지. 이런 거 할 때는 ESTJ 특 내 머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헤어에서 이미 잘 된 것들을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저장을 해놔야겠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람들이 일단 이걸 너무 안 해. 지금 이게 77만이 터졌어요. 베스트셀러 100등권인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걸 찍어서 올렸어. 나는 1등이었단 말이야 이때. 내가 찍어서 올리면 당연히 이 사람이 10만 나왔으면 제가 더 잘 나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스토리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22살 때 찐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라는 거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영상들을 템플릿에 넣어서, 이거 다 아시죠? 템플릿? 릴스를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에 템플릿 사용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사용을 누르면은 이걸 넣으면은 1.4초씩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쭉쭉쭉쭉 넣으면 돼요. 여기에 8개의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 알아서 빠바바바밤 돼요. 이 템플릿에 넣어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역행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은 이제 거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거부감을 없앨까가 관건이잖아요. 정보를 줘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얘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을 항상 교육을 할 때 모텔 이론이라고 해요. 여자를 보자마자 모텔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근데 자신의 가치, 나는 신뢰감이 있고 건실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대화를 보여주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행자에 대해서 사라는 말을 아무거나 하지 않았겠죠. 찐따였는데 잘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내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합 1등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책 팔려고 이거 릴스 올렸나? 이럴 때쯤에 전액 기부를 한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제거라고 하죠. 이 반박 제거를 하면서 내가 왜 썼는지에 대해서 철학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릴스가 왜 잘 됐냐, 후킹 문구를 써요. 그 밑에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업적이지 않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한번 볼게요.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필 맨 위에 서울대 입구 미용실 콤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히 톡톡하시고 이미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기가 되어 있어요.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이별 상담으로 성공을 했죠. 이별 상담 위에는 더 상위의 카테고리가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 유지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꼬시는 거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 상담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연애 상담이라고 하면은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우리 미용실 하는데 다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잘한다는 거를 컨셉을 저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손상모 펌을 포지셔닝으로 가져갔어요. 진짜 천재적인 거야.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게 만약 준호헤어급, 우리 준호헤어 회장님 이런 급이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초반에는 포지셔닝을 작게 가져가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작하신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매출이 3,500이야. 근데 어쨌든 초반이니까 포지셔닝을 해서 가는 거죠. 당신의 휴식 속 더 높은 가치에 닿기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 내 꿈이 하늘에 닿기를. 멋있단 말이에요. 그 브랜딩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초반에는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어쨌든 지금 세 줄 있잖아요. 세 줄이나 지금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가 손상모에 왜 진심이 됐는지를 스토리를 씌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 스타일인데 손상모에 9년째 스트레스 받다가 마스터해버림. 저라면은. 근데 그걸 좀 거의 여성스럽게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개를 썼는데 손상모 펌, 탈색 머리 펌, 뭐 복구 펌 이거 썼는데 전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거랑 또 다를 것 같긴 해. 결론적으로 추상어를 좀 없애고 간결하게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화면을 봤을 때 지금 더보기를 눌러야 되잖아. 아까 말했듯이 15자 이하로 가라고 한 것처럼 최대한 줄여서 이 더보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지만 네. 줄이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보기가 없죠. 그럼 밑에 또 볼게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가 다 완전 광고판이니까 업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서 저라면은 그냥 비포 애프터로 좀 나아진 거를 그냥 여기에 딱딱딱딱 박아 놓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만 콤보 일상 같은 거에서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고 리뷰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어차피 네이버지도 들어가면 리뷰는 거기 보이는 거고 이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릴스 볼게요. 파마 거절당한 손성모 전문. 직관적이잖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두 번 더 생각을 하면 안 돼. 글쓰기라는 거. 파마 왜 돈 주고 한다는데 거절당해 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밑으로 가서 물론 이게 조회수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전문성을 보이는 건데 파마가 거절당하는 이유에는 보통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다. 우리는 이제 이런 해결책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걸 좀 전문성을 그냥 보이면은 결국 이 파마 거절당한다는 게 모발 손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모발이 너무 손상돼서 파마를 거절당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와 그거 얼마나 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이게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손님분이 오셨는데 손님분이 왜 거절당했는지 스토리를 쓰고 이게 왜 가능한지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다른 컨텐츠 봤을 때 전문적이진 않아 보였거든요. 원리들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 거를 구글링으로 좀 검색을 해본다던가 이것만 해도 지금 근거가 결국에 거절당했대.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극복이 됐대.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여 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6년 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 이걸로 만약 한 명이 왔으면 저는 10명, 20명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글자 너무 많잖아요. 표본을 넓혀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탈색머리 히피펌을 한 사람만 봐야 되니까 표본이 너무 낮아. 탈색머리 히피펌은 왜 염색이 안 될까? 라고 뭐 그 궁금증을 아예 유발을 하던가 탈색머리가 펌이 어려운 이유? 약간 이런 정도로만 가도 무난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보가 너무 낮아. 여기서 왜 히피펌이 어떤 원리상 이제 탈색머리가 왜 안 되는지를 좀 길게 쓰면 전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길게 쓰는 것 자체가 훅 보면서 이거 전문성이 있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염색해도 이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염색을 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다. 이 영상은 진짜 많이 쓰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근거가 너무 없어. 근데 저희가 뭔가 전문성을 어필을 하려면 노하우적인 부분들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약도 다른 거고요. 열 처리를 들어가는 방식, 프레스를 하는 방식 뭐 이런 게 이제 다 다른 거죠. 전문성을 어필하려면 약제 이름을 오픈한다거나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손상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약제 성분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A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럽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있더라도 화학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결국에는 모발 손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6년 전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만 해도 지금 길어졌잖아요. 굳이 약제 이름을 쓸 필요는 없고 네, 이해됐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탈색 파마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 라던가 친구들이 이거 진짜 파마한 거 맞냐고 물어요. 머릿결이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심플하게 가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터지는 막 예를 들어 자기개발 인스타 많이 터지잖아요. 터진 거 문구를 헤어에다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짜지 마시고 네. 결국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억대 연봉이라던가 컨셉이 중요하죠. 이게 구독자가 얼마나 느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유튜브 채널이 지금 35만 명? 저는 일부러 안 키우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만 구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만을 만들잖아요? 그럼 진짜 많은 공격들이 들어와요. 돈 벌려고 하네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별의별 논란이나 이런 거를 하느니 내 타겟만 딱 똑똑한 그런 타겟, 우리 이제 고객님 이런 타겟만 딱 열심히 살고 책 읽으면서 뭔가 정보를 구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런 사람만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컨셉을 정해야 되는 거죠. 탈색모, 탈색을 해서 머릿결이 안 좋아진 분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딱 중심을 잡아야 되고 어그로 끄는 문장을 쓰고 캡션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상 비포 애프터로 보여주면 좋지만 일일이 다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아예 내용에다가 전문성을 보여주는 형태. 어차피 고객들 오면 다 영상을 담아두면은 그걸 3, 4초 정도 띄워두고 거기에다가 카피라이팅을 박으면 되니까 아래에다가 전문성을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고정적으로 어떤 문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홈웨어 원장 뭐뭐뭐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유도까지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미용실 와서 100만 원씩 긁어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망하는 게 이제 방금 말한 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방금 말했듯이 맨 마지막에 그건 복사 붙여넣기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복사 붙여넣기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약했어도 여기서 어차피 커버가 되면서 전환이 되는 거라서 아카데미 하실 때도 배웠잖아요. 가치 입증에 대해서. 근데 오늘 릴스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딥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행동 유도가 관건이에요. 역행자라는 책도 왜 잘 됐냐면은 물론 모든 아다리가 맞았지만 제가 블로그를 시켜요. 책 보셨죠? 네. 그 블로그를 시키는 게 물론 진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역행자라는 책을 읽었어. 그럼 뿜뿜 돼 있어. 그럼 블로그로 아무 주제나 써라?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역행자를 리뷰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되니까 책이 이 정도까지 잘 될 것까지는 아닌데 왜 지금도 70주 연속 일어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읽고 보통은 그냥 덮고 끝난다잖아. 내일이면 잃어버려. 글쓰기 해라. 너 안 하면 패배자야 했어. 아니면 중간중간 산책을 시켜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니까 이 책을 통해서 뭔가 행동이 유발이 된 거야. 거기서 더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행위들 시키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마케팅이 있어서. 오늘 약간 대중적이게 마케팅을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원장님 맞춤으로 했는데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때도 멋있죠. 화이팅!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이런 사업과 많은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고 역행자라는 베스트셀러 1등을 했던 작가 자청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연예계에 있는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 돈 버는 일과 돈을 못 버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알려줬고 이 친구가 길을 지나가면서 편의점이나 키보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몇백억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런 원리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돈 버는 일과 돈 못 버는 일 이거를 명확하게 딱 이 영상으로 꺼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잘난 척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의 주제를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킥보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플래스 101, 편의점, 브이로그 하는 유튜버, 셀프 사진관이 요즘 엄청 창업을 많이 하죠. 이런 게 돈이 되는지, 메가스터디, 스마트 스토어, 웃긴 유튜버, 샴푸 사업, 쿠팡, 통신사 사업, 제사업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의 원리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아니 지나가다가 저 사업은 될까 안 될까를 단숨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미없게 설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려면 재고 비율이 높아야 되고 본질 강화가 가능해야 되고 원가, 재고, 유통비용이 적어야 되고 확장성이 높아야 되고 객단가가 높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안 볼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본질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사업이 돈이 되려면은 본질 강화가 되느냐 아니면 부모의 경제가 되느냐 이 두 가지로만 90% 이상의 사업들은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 강화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라떼는 제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글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돈 잘 번다 하면은 삼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의 기업은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세계 최고의 천재 기업가들이 토너먼트를 붙어서 성공한 기업이죠.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본질 강화가 가능한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본질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 점주를 하려고 해요. 얼마를 벌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300에서 1000만 원을 번다고 할게요. 모기나 투자 비용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겠죠. 근데 300에서 1000만 원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된 다음에 내가 이 진열대를 바꾸거나 제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어떤 상품에 대한 본질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어때요? 수천 명의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달라붙어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 강화가 가능한 상품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방금 말했던 세 개의 기업들은 재구매율도 높아요. 본질 강화도 되고 원가, 재고, 유통비용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삼성 빼고는. 그런데다가 확장성도 어마어마하고 객단가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기업으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킥보드를 굉장히 자주 타는데 킥보드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킥보드 대표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가슴 아파하는데 킥보드 사업은 사실상 1위 빼고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혹시나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1위 개업 빼고는 다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킥보드는 본질 강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업체들끼리의 킥보드의 본질이 다를까요? 물론 뭐 앱이나 배터리 5%를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있지만 킥보드라는 본질 자체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1등만 남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쿠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쿠팡과 티몬과 위메프와 11번가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었죠. 쿠팡이 정말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뭐 적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에 쿠팡이 압도적인 1등으로 올라오면서 쿠팡은 혁신을 밟고 결국 1등을 먹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바라볼 때는 결국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바라볼 때 본질 강화가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메가스터디와 클래스 101을 비교를 해볼게요. 메가스터디는 왜 잘 되느냐? 일단 본질이 끝없이 강화가 됩니다. 그 주도권을 모두 메가스터디가 갖고 있어요. 매년 학생들이 올라오니까 재구매율도 높죠. 거기에다 본질 강화도 좋아져요. 갈수록 선생님들의 교수법은 좋아지고 교재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원가, 재고, 유통비용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개사기예요. 그래서 컨텐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를 사면 다운받게 되겠죠. 그리고 구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재고 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메가스터디는 확장성이 한계성은 있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거의 다 되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고 객단가도 높아요. 물론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점. 저도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줄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연예인 친구가 이 이론을 설명을 했더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LGU 플러스나 뭐 KT는 진짜 떼돈을 벌고 있겠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떼돈을 벌고 있죠. 당연히 대기업이고 그렇지만 이것과 삼성과의 차이점은 삼성은 매년 재구매율이 높으면서 객단가도 높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코는 주식 변동이나 성장성이 있는 거고 LGU 플러스나 KT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순수익성이 높지만 발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검색을 해봤는데 LGU 플러스랑 KT랑 전체적으로 10년 전과 크게 막 주식 변동이 없었다. 물론 제가 주식도 잘 모르고 제 주장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클래스 101과 메가스터디를 비교했을 때 메가스터디는 재구매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본질 강화가 가능해요. 근데 클래스 101이 최근에 힘들다고 하죠. 제가 역대 1000명의 튜터 중에서 제가 전체 수익률에서 아마 1, 2등을 다퉜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도 갖고 있고 제가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한 달에 3, 4천만 원 손해보면서도 다른 계약을 제가 오케이를 했었어요. 그만큼 좋아하지만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본질 강화가 어려워요. 본질이라는 게 결국 가르쳐주는 사람 매일 자청이랑 계약을 했어. 자청이 잘 된 다음에 또 계약을 하면은 클래스 101은 수익을 이득을 봐요. 하지만 클래스 101의 본질 자기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예기획사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사람이 머리가 크면 나가서 수익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람을 키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가스터디는 한번 예속된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강화가 되어 있고 매년 재구매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클래스 101은 재구매가 일단 일어나지 않고 튜터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데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를 먹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본질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클래스 101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클래스 101은 아까 말했던 원가나 재고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낮고 확장성도 높고 객단가도 높아요. 그렇지만 본질 강화가 어렵고 재구매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경쟁자들이 군비 경쟁이라고 해서 서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고 그걸 과장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유튜브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은 그럼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셀프 사진관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편집에 대한 본질 강화는 가능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한계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매일 생산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는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대신에 김작가라던가 신사임당이라던가 지무비라는 그런 유튜버들은 억대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여요. 그 이유는 재구매율도 높고 원가, 재고, 유통비용 없고 객단가가 낮지만 본질 강화가 계속되고 확장성이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원기호를 받는 거죠. 월에 1억에서 3억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무한 생산 가능하니까. 셀프 사진관이라고 했을 때 셀프 사진관은 본질 강화가 안 되죠. 그래서 킥보드랑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하는 순간 사이를 나눠먹게 되는 구조라서 결국 본질 강화가 안 되니까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제가 4년 전에 무자본창업 강의를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빗대어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 스마트 스토어 초기 진입자들은 본질을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컵을 100개를 파는 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진입을 했어. 근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본질 강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재무금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원가 재고 유통비용 높아, 확장성 낮아, 객단가 낮아.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스마트 스토어로 2, 300은 벌 수 있어요. 1000만원까지는 벌 수 있어. 그렇지만 되게 어렵다. 본질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상품을 올리게 되면 경쟁자가 또 참여하게 돼 있어. 아까 셀프 스튜디오에서 말한 것처럼 경쟁자들이 참여하면서 결국 죽는 구조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없고 강의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이 만약에 똑똑하면 좋은 상품을 잘 발굴해내고 그 품목이 늘어나고 머리가 좋아서 본질 강화하는 상품을 제조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웃긴 유튜버가 있어. 웃긴 유튜버는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컨텐츠가 무한하지가 않고 기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 강화가 어렵고 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되게 웃겼던 유튜버들이 시대가 지나가고 유행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샴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샴푸 사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본질 강화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본질 강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치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장사의 분이 있죠. 그럼 이분도 어떻게 본질 강화를 했을까? 본질 강화를 기본적인 프랜차이즈보다 좀 더 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엑시트를 한다면은 그런 구조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본질 강화가 어려운 상품들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규모의 경제를 할 자신이 없어. 근데 본질 강화가 안 되는 품목의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그 사업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탕후루 프랜차이즈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냐?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본질적으로 강화가 굉장히 어렵고 경쟁자들이 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셀프 스튜디오랑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판별할 때 이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이냐, 인터넷으로 세자를 팔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반대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본질 강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본질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세제에서는 본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본질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면은 그냥 하지 않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면은 이런 거는 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할 거는 본질 강화와 규모의 경제,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널을 구독자 3만 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9만 명이더라고요. 곧 아마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